안녕하십니까. 620회입니다. 2차 지금 저 80선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이제 2차 그걸 해가지고 한 번 더까지 2차 80선 목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집에 이제 머리 아픈 집은 그냥 머리 아파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목차 어디 있어요? 목차 앞에 집에 보면 있겠죠. 80선인데 뭘 또 그거 보면. 네. 앞에 80. 네, 앞에 지로 봐야죠. 목차는 앞에 지 있죠. 여기가 이제 그 목차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80선입니다. 다른 거 그렇고 166페이지 한번 내보시겠어요? 166페이지. 이거는 이제 1편 166페이지고요. 166페이지는 뭐로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66페이지 작년 피부로 세금과 젓갈의 관련성. 이거는 이제 오늘도 제가 저 강천에 가서 보면은 젓갈하고 이거 저 사진을 다 찍고 왔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킨달법 아닌가? 킨달법인가? 세분이란 이런 개념을 들어가야 되고요. 작년 비볼은 호염성이고 식음 2~3% 정도에도 잘 번식하고 온도가 저온 저장을 해야 된다. 이런까지 생각이 될 겁니다. 젓갈의 종류는 젓갈과 바로 숙성 후 곡물 거친 게 젓갈이다. 바로 식품입니다. 이 개념하고요. 작년 비볼은 식음 한도 염분의 10% 이상이면 정식 불가하기 때문에 소금 같은 걸 쓰는 겁니다. 15%, 30%, 20%. 염분의 10% 넣은 젓갈에는 항식 포도상도 비활성화 된답니다. 연장법의 수경 검토는 어패류 6, 내장 등 소금으로 숙성을 하고요. 유리 아미노산 등이 생성되고 숙성 측정법은 킨달법입니까? 킨달법 맞죠? 킬인가? 킬 맞죠? 킨달법 등이 있다. 어묵의 제조 원리가 있거든요. 80선 16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올해 예상이 되는 겁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물론 작년 비교로도 중요해야 되니까 이 정도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묵의 제조 원리입니다. 망상구조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묵의 수산가공법의 제조 목적, 어유, 가열, 계열의 망상구조 형성, 각종 결합, 이온결합, 수소결합, 공유결합이 있고요. 망상구조의 형성 및 결합, 자연응고, 그리고 겔 형성에 젤은 쫀득쫀득한 액체의 성분이지만 세팅시켜버리면 겔이 되거든요. 고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고체식으로 가는데 젤 형성의 경우 단백질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조얼은 뭐예요? 조얼이나 젤이나 같더라고 발음이. 근데 왜 똑같은? 그러니까 조얼이나 젤은 액체 상태고 그걸 방치해 두면은 세팅 두면은 겔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그 액체와 고체 상태를 졸과 젤로 졸과 겔을 보는데 졸, 젤 똑같이 말해요. 영어를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 발음이 이겁니다. 졸 이게 뭡니까? 졸입니까? 젤입니까? 졸. 똑같아요. SOL은? 겔, 예? S, OL. 올은 솔, 얘는 졸. 졸. 아니 서울 그거 쓰는 것도 나 그걸 졸로. 그럼 제가 못하겠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겔도 GEL이잖아요. 그러면 G 발음을 기억도 발음하고 J 발음도 납니다. 원래 한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겔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걸 G 발음과 젤로 해도 되죠. 그러는 되는데 네. 서울하고 젤하고. 솔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구조 형성, 식염 2~3% 증가하여 고기가래하며 근원 섬유에 붕괴되고 액틴 마우시엔 필라멘트를 용출하고 점성이 강한 졸이 된다. 그 수분의 이탈이 없으면은 젤이 된다. 수분의 이탈이 없으면 겔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고수책으로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겔냉성의 단백질 역할, 근원섬유 단백질이 미오신과 액틴에게 역할을 망상구조로 형성한다. 방해되는 건 지질 같은 게 방해되더라고요. 근행질 섬유가 단백질이 방해되고요. 식염의 관계, 당의 첨가 이유, 냉동에 대한 변질 방지, 탄력 보관, 당 첨가하는 거, 그러니까 냉동해를 방지하는 겁니다. 저것이 냉동해. 변질 방지, 이거 줄임말이 냉동해입니다. 이게 3회 때 시험입니다, 2차. 부재로, 전분, 어묵 유지, 첨가물 필수, 조미료, 솔비톨, 설탕, 탄력, 정강제. 아까 주셨죠. 부재료는 없어도 되는 거고, 첨가물은 필수로 들어야 됩니다. 맞죠? 첨가물 중에서 뭡니까? 보존료와 산화방지제가 뭐죠? 적으십시오. 첨가물은 보존료와 산화방지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까지는 300 몇 페이지가 있었고요. 부존료는 전분, 어묵, 유지. 어묵의 유지인가? 어묵이 왜 들어갔나? 뭐 좀 이상하네. 하여튼 부재료는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전분이 있었잖아. 전분, 그죠? 답이 있었죠. 여기 어묵은 그 삭제해버려야 되겠다. 뭐가 이제 두 번째 어묵은 삭제해야 돼. 유지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전분 같은 게 부재료입니다. 아니 보통 단백질이나 그런데 근원섬유 단백질 뭐예요? 근원섬유랑 근행질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건조기 되어 있는 거 근원섬유라고 그러고, 근행질이 좀 이렇게 굳어 있는 기름 같은 거 같더라고요. 제가 기름? 너무 그런 기비 묻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머리 안 들어가니까. 2차는 저도 보고 강의하고 감을 입히는 입장이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은 너무 그거는 진짜 논리로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니까, 저도 보면 근행질하고 지질은 어묵 형성에 방해됩니다. 근원질 같은 것은 우리가 이롭습니다. 이롭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나중에 용출시킬 때도 근행질 단백질 같은 거 용출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여기 쪽에를 해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일단 시험 보고 나서 연구를 할 때 전문가라고 진짜 바삭하지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깊이 하지 말고 근행질이 없고 근원질이 그런갑다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하면은 가만히 지키십시오.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진짜 김용희 실력 있고 보다도, 저도 강의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어요. 왜 하는가 생각됩니다. 골격근이 어떻고, 신근이 어떻고, 팽활근이 어떻고, 행태는 자꾸 이래. 이게 왜 하는지, 적색근이 혈압육이고, 백색육이고, 보통육이고, 이런 걸 왜 하는지를 저는 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면서도. 나도 그래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민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할 거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안다 모른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진짜 대학 교수라든지 실험실의 교수들이 하는 용어를 하지만, 이거 막내는 이런 게 노는데 2차도 이거 틀린 데서 당락이 잘 안 됩니다.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노잖아요. 지금 노는 게 적색육, 혈압육이 먹고, 백색육, 보통육이 먹고, 자꾸 앉아가지고 건조구하고 구분하고 하거든요. 그건 교수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할까?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더 깊이 행했지만, 그것도 좀 이렇게 너무 떠나고 존재 위치에 따라서. 제가 박사학위 때 할 말은 없다지만, 그런 식으로 했다는 우리가 키우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진짜 연구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 위치에 따라, 건조물 존재 위치에 따라 가지고 골격근이 어떻고, 신근이 어떻고, 팽활근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경 교수도 책에도 있거든요. 이경 교수 얘기고,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수험생답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막말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틀리도 당락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가지십시오. 그걸 모릅니다. 떨어진다 생각하면 다른 거 다 떨어지고, 다른 거 맞아야 되고 다 틀리고, 그런 걸 맞추면 뭐합니까? 꼭 떨어진 놈들 있잖아. 떨어지는 분들이 뭐냐면은, 저도 공부를 하지만 저도 실습할 때 그거예요. 남들 모르는 거 한두 개 맞춰갖고 자랑해요. 결국 뭡니까? 제가 순위를 밀립니다. 그냥 남들 맞춰는 거, 보편적인 걸 먼저 맞춰놨고, 여러 개 되면은 좀 더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저도 이제 2차를 지금 오늘부터 수학 전후라든 수학 일반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지금 또 준비를 하거든요. 하는데, 팽활근, 민문이근, 행활근, 그런 게 이게 무슨 의미가 필요할까? 저도 이거 이경 교수 책을 보고도 하면서, 그분은 박사고 저는 박사가 아니니까 할 말은 없는데 왜 할까?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험에 맞게끔 저는 또 어떻게 가르쳐 볼까, 가르쳐 후배들한테 후배님들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좀 고민을 하는 거지. 너무 깊이까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뭐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이때 시험 보면서 그거는 망하는 징조입니다. 그거. 그리고 저도 하여튼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하는 데까지 갈 겁니다 하는데 오늘 해놨고 금방같이 행리같이 그런 질문을 너무 하지 말라는 필요 없다. 근행질 나쁘다, 지질 나쁘다, 그런 성능 좋다 이 정도까지만 수세 좋다 그러고 나서 당 첨가하는 거 왜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그런 정도 교수들도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거 내는 사람이 이상한 그 교수예요. 그거 연목이라고 내는 거지. 이건 무슨 그 교수입니까? 못된 교수. 그게 3회 시험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잘못. 그때 교수가 낸 게 아니니까. 작년부터 교수가 냅니다. 교수들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공을 많이 하는 수준이 그거니까. 그 밑에 문제 있잖아요. 87번. 건재보도 포장 방법에 진공 포장, 입체 진공 포장, 방수 포장 작년 문제 그 기출 문제입니다. 설명하시오. 네, 작년 문제. 이쪽이 다 거기니까. 그 다음 88번 김해 하입. 이것도 지금 올해 예상되는 파트고요. 저기 너무 헛배나. 응? 80번 어디 시전 이게 뭐? 어드이전은 접촉하다는 거죠. 영어로 어드이전 접촉하다는 거죠. 어드이전인가? 스펠링 모르겠네. 그 접착제 있잖아. 스틱. 접착제를 어드이전. 한글로 쓰니까 어드이전을 이제 차라리 영어로 쓰면 되는데 꼭 번역하면서 이제 싹 다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든지 한글을 하든지 그런 좀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접착제 크든지요. 그렇지. 어디서 영어로 써든지. 그렇죠. 영어를 쓰든지. 그렇지. 그럼 뭐 영어를 거기 번역도 아니고 그건 뭐는 모르죠. 제가 그거 바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많이 아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새로 배우는 사람한테 편하게 접근할까 그게 가르치는 교수지. 지 뭐 학위 땄다고 자랑하는 게 교수예요? 그건 진짜 망하는 찡조야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교수들. 17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형님. 그거 책입니다. 냉동실에서 검사 중 일반 세공 검사까지 한 거 그겁니다. 작년에 후배들이 시험 전에 했고 이게 나온 겁니다. 이걸 좀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대장군 군 이것도 검사하시고 온짐의 그겁니다. 이거 스페링은 틀린 건 뭐 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 바꿔도 바꾸고 대장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요 96페이지 96번입니다. EPA DH입니다. 올해 EPA DH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 정도 있구나. 96번입니다. 175페이지. 여기서 C, M 뭐 이런 거. 네.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적을까? 그러면 불포 지방산인데 C, 어떻게 적을까? 그러면 이제 EPA는 탄소 수 20개거든요. 그리고 이중체들이 5개. 그리고 DH는 탄소가 22개고 이중결합이 오메가3 이중결합 6개입니다. 그러니까 EPA는 2,5, DH는 2,2 6개. 그러고 나서 기능이 뭔가 효과 이것만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수험생은 DHA를 보고 있습니다. 고3이 시력 강화라든지 한다. 학습력이 좋다. 당함 좋다. 몇 개만 딱 특징을 해가지고 준비를 몇 번 쓰고 오셔야 됩니다. 행정고시는 기출문제였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이걸 작년에 할 때는 실력이 좀 있었겠지만 지금은 저도 지금 2차 공부 안 하고 1차 위주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까다까다 한다는 겁니다. 자, 182페이지 볼게요. 180은 항식 보도사고 실험법입니다. 이렇게 이따가 정도만 하십시오. 항식 포도상구군 실험법입니다. 항식 포도상구는 독소형입니다. 독소형 실험법인데 햅삽도 있고 햅삽도 어디 위에 있잖아요. 작년엔 69조와 70조 얘기네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빼고 항식 포도상구 실험법은 독소형 세공 특성이고 여드름 현상, 항우성 감염증, 식중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대장군 군인, 한홍군, 그람 양성군, 프로니 염색, 양성 실험 준비는 배치 실험은
그 네마나트로 NaCl 첨가한 TSP 배치, 시액, 멸군 인산 완충 희석액, 멸군 생리식염수, 정성실험, 정량실험이 있는데 정성실험은 정군 배양, 분리 배양, 한색 이거 정군이에요. 종균이에요. 정군인데 종균 이거 정군 아니에요. 정군 그런 용어가 아니 군이 자꾸 이렇게 뭐 그 학장이 되면은 그거 하잖아요. 증식하는 거. 예, 정식이니까 정군이 같는데 증균. 배양은 뭔데? 키우는 게. 키우는 거죠. 배양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정군이 하고 배양하고 같이 섞어 쓸 이유는 없다는 거지. 모르 이렇게 정균 배양이 맞다는 거지. 정군 배양? 아 정균. 모르겠어. 찾아볼게요.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완전 오타. 아닙니다. 이 고등학생이 있는 거예요. 정근 큰 것은 형님, 제가 좀 찾아보겠는데 지금 정군 지금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많이. 형님 말이 맞는데 교수도 쓰는 용어는 이거라는 겁니다. 형님 시험 되고 꼽으면은 박사 받으세요. 정군은 안 쓰더라고. 정군인데 이거 뭐, 오타가 되더라도 몇 분이 없잖아. 정군 밑에 정군. 정균. 정균. 정균이야. 정군 배양, 분리 배양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보고 저도 하고 나서 고민해 볼 테니까. 저도 오랜만이기 때문에 오타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너무 많이 깊이 묻지 마 지금. 이 깊은 게 아니라 이게 뭐가 좀 뭐가 맞는데 오늘 계속 정균비야. 정균이야. 한두 번 다 이거 뭐 지금 연속인데 봐. 형 일단 순서로 정성 실험은 정군 실험, 정군 배양, 분리 배양. 항해본 실험법은 확인 실험. 이건 확인 실험 들어옵니다. 분리 배양된 진약을 보통 한전 배지에 접종한다. 35도, 37도에서 아까 35, 37도 많이 쓰죠. 하루 정도 내내 18, 24시간 정군한다. 그램 염색 실시해가지고 포도상, 배열 같은 그램 양성 구군, 그램 양성 구군의 확인 짐작, 코굴라스 실험 실시 때 버더 베이커 한지 배치에서 전행적인 짐작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양성군의 생화학 실험 판정으로 다른 대상무 실험과 동일하다. 그다음 정량 실험, 군수 측정, 검정색이 나온답니다. 확인 실험, 개수한 팽판에 5개 이상 짐작한답니다. 군수 계산은 확인 동정한 군수의 희석 배수를 곱하여 계산한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간만히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군수 측정 검정색에서는 검체 25g을 가지고 멸군 인산 완충 희석액에다가 고속 분질 2분간을 한답니다. 그리고 10분간 실온 방치해가지고 완전 건조시켜 사용하고, 그리고 35에서 37도에서는 48시간 이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간 배양한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 뒤로 간다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짐작 확인은 평택의 검정색 개수가 된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항생보도상 공격의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봐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 넘어가고요. 우사도 지금 2차적으로 왔으니까 2차를 지금 어떻게 할까 이걸 연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감을 익혀야 되니까.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 3편인가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찾아볼게요. 지금 금방 이런 걸 이제 손으로 쓰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겁니다. 그 2차가 우리가 지금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이상한 걸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요럴 것만 반드시 좀 외워가지고, 작년에는 뭐 시험 본 사람은 어렵겠지만 몇 개만 외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만 다 써가질 거냐, 근데 거기서 내가 수분사로서 어떻게 할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몇 장만 적어주라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있으니까 이런 수치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106조 양에 따라서 수분사의 직무로서 컨설팅을 그렇게 해야겠다. 그 한마디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법조항을
일반인들은 아니 몰라도 그럼 행누나 선생님처럼 법적 생각 안 나도 돼. 응. 수산물 품질관리사의 직무로서 이거 한마디 하면 된다는 얘기야. 법을 내가 나야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자꾸 법을 알려주는 거지만 생각나면 좋고 모르면 소품사 직무로서 브랜드 컨설팅하고 수학 전후 품질 관리에 대해서도 컨설팅 하더라. 품질에 대해서 컨설팅 하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수치가 나왔는데 잘못됐기 때문에 검사가 판정이 뭐 보류가 된다든지 판매 금지가 됐으니까 폐기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이 수치를 맞춰야만이 상품화 될 거 아니냐. 그게 결국은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분사 직무로서 컨설팅을 수학 전후 품질 관리가 있으니까 그저 생산 전 생산 후 품질 관리가 직무가 있잖아요. 그렇게 컨설팅 해야 된다는 거죠.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한마디를 적어줘야죠. 법을 몰라도. 내가 들은 106조 2항에 따라 수분사 직무로서 수학 전후 품질 관리에 지도를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한테 위인이 되게 하겠다. 그거 한마디 적은 거예요. 고수들은 그걸 원하는 거지. 숫자 내가지고 숫자 틀린데 이거 틀린데 이걸 요구하는 거야. 작년에 문제가 그 답 그렸잖아. 답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교수가 되면 점수 안 줍니다. 남들보다 잘 적었기 때문에 그 점수를 주는 거지. 그것도 못 적었잖아요. 이때까지. 올해는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해체입니다. 오해체. 교수들도 이제 왜냐면 그걸 보고 감을 익히잖아요. 근데 올해 같으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409페이지도 있고요. 40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 4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9페이지. 4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있는데 자, 이 차를 지금 어떻게 적었냐 이겁니다. 409페이지 보면 장롱비보리 아까 했죠. 세금과 젓갈의 관련성 적었죠. 80선 409페이지입니다. 3편인 거는데 장롱비보리 세금과 젓갈의 관련성 똑같이 앞에 중요한 거는 뒤에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중요했는데 없는 거는 뒤에 그렇게 아닌 거는 그냥 할자로 적었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세분이 뭔가 장롱비보로 그리고 나서 젓갈의 종류 아까 앞에 어필과 식임의 바로 숙성 후 공정 젓갈. 자, 젓갈 그 구분했죠. 바로 숙성 후 공정은 젓갈이고요. 바로 숙성 후 여과는 액젓이고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바로 숙성 후 방등 첨가는 이게 뭐야? 형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식혜. 밥등. 식혜. 젓갈 렉트 식혜가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숙성 후 조미 공정을 양념 젓갈입니다. 4개. 이게 바로 식품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젓갈, 액젓, 식혜, 양젓갈. 예. 이게 다반이잖아요. 다방? 다반. 예. 그러면 1번 세균 적어놓고 그냥 띄워 넘어가고 세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적었죠. 아니, 적어요. 하여튼 그거 안 적더라도 요거 적어놓으면 장롱비보리는 지금 일반 우리가 세군을 분류할 때는 정운성 세군, 중운성 세군, 고운성 세군이 있는데 그 세군의 그 온도 분류는 중온성 세군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저온성 세군 왜 그 15도까지라도 맞아요. 마이너스 몇 도까지라도 어르르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온성 세군으로 수도마이스라든지 장염비보리를 그렇게 하고 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세군이라는 것은 세군은 미생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말을 간단히 써줘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지금 5분 내에 적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푹 빼는 거예요. 뒤에는 또 5분 내로 적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걸 모범 답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답안을 적는 것이 적어줘야 된다면 적어주고 안 적어도 요거는 터치하고 요 적어주고 넘어가도 된다 하면 그렇지. 근데 시간이 안 돼. 그럼 이게 만약 7점짜리인데 이렇게 반만 적으면 뭐 4점을 준다든가. 그건 아니죠. 벌써 그래. 교수도 입장에서 5분 내에 적으라 그러면은 가령 금방 말이죠. 젓갈의 종류 1, 2, 3, 4만 적는데 몇 분 걸리겠습니까? 똑같이 적으니까 이제 시간 없으니까 어표류에 식염에 바로 숙성 후 여기까지 쫙 적어놨고 공정은 젓갈, 여가지는 액젓, 밥등 첨가는 식혜, 조미 공정은 양념 젓갈로 분류한다. 이게 이제 자 세군과 젓갈의 관련성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젓갈의 종류가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식품이 중요했겠죠.
그리고 장염비불의 식염 한도 이거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염 한도는 염분 10% 이상이면 정시 불가고 온도는 어떻다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걸 적기 위해서는 적어야 되는데 위에까지 적을 시간이 없더라는 거야. 근데 뒤에를 또 가보면 있겠죠. 이제 이거는 5분 정도 더 걸리겠죠.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잠깐 기다려 보시고 요거만 보고 그렇게 말해도 이제 4편 마지막 겁니다.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아이 참 누나 그렇게 해도 지금 에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참 간시한보살 이제 자 495페이지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뒤에 진짜 5분 내로 적으려고 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이걸 비교를 하시라는 거 내가 시험장 가갖고 김용이 잘하고 못하고 내가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적을까 이걸 봐야 됩니다. 포인트 물어보는 게 뭘 겁니까? 495입니다. 이거는 저 다른 말을 썼네요. 495는 장염 비보리와 젓갈의 관련성, 수산물의 특성, 적고 싶은데 못 적었어. 발효식품의 개념, 젓갈 공정, 저염젓갈, 전통젓갈, 흡혈로 식염, 젓갈 원료, 이렇게 적었네요. 발효식품 쪽으로 많이 갔네요. 숙성 탱크에 소금을 2-3cm 두 개를 넣고서 상온에 2-3개월 숙성한다. 액체 성분 중 베타민 등 첨가물로 숙성 정도가 간증된다. 염장품 숙성의 효과는 어패 후에 육, 내장 등 소금으로 숙성한다. 유리 아미노산을 생성한다. 숙성 측정법 킨달법이나 항상 시로 분석법이 있다. 젓갈의 위생성, 장염비불이요. 그거 인용입니다. 생선에는 식중독, 장염비불 호염성, 식염 2-5%에서 잘 증식 특징이 있고 저염젓갈에는 장염비불효가 주의한 요. 염분이 10% 이상이면 장염비불효 증식 불가능. 염분이 강하면 항체보도상분도 검출이 아니 된다. 이렇게 이제 5분 내로 적으려고 했겠네요. 킬달이 맞네. 여기는 킬달로 해서 아까 책에는 킨달로 나오는. 킬달이다, 킬달. 킬달이네. 네, 킬달이다, 킬달. 이것도 보면 정답이라고 볼 수는 당연히 정답이 아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적을까 형님이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물어볼 게 뭐죠? 장염비불효와 젓갈에 관련되니까 아까 전에 질문에는 그 장염비불효 세분하고 젓갈하고 같이 있는 식으로 묶었잖아요. 그래 물어보는 게 장염비불효 핵심이냐면은 일단 장염비불효하고 젓갈 발효식품에 있으면서 장염비불효가 생육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걸 포인트를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전에는 그 질문에서는 보면은 그 앞에 문제는 뭡니까 그 발효식품의 종류를 안 적어도 된 문제였어요. 따져보면 장염비불효와 세균의 관계를 물어본 건 뭡니까? 발효식품하고 젓갈하고 의 관계를 물어본 거지. 발효식품을 했을 때 세균 미생물이 어떻게 발육하냐 그 사이에 세균 안에 장염비불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염분, 소금 농도에 식염 농도에 따라서 장염비불효가 어떻게 생육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걸 포인트를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또 밑에 마지막 5번이 핵심이라는 거죠. 따져보면 5분. 예, 5번 문제. 5분.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빠진 게 뭐 있습니까? 온도를 빠지잖아. 온도가 있나? 아 있네. 온도가 없네요. 예, 젓갈에 이제 온도도 여기 추가시킵시오. 옆에다가 온도는 그 저온성 그 10도 이하는 10도 그러니까 상온 이하 그러니까 10도 이하 정도의 온도면 애가 생겨서 한육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더 내려가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저장을 해야 되고요. 염분은 2-3%에서 잘 살기 때문에 7%도 생육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염분을 그 식용 같은 거 발효식품의 15%의 농도 이상을 하물에가 장염비불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라는 거예요. 네 머리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5분 내로 한번 적어봐라. 이건 그러네요. 그렇죠. 이야, 참.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제 그걸 키워드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봐 얼마 공부하고 논리만 맞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하십시오. 장염비불효.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는 어떻게 적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아까 전에 409페이지는 그겁니다. 그 발효식품의 종류도 1차든 2차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젓갈 액젓 식혜 장염 젓갈 돼 있지만 이거는 솔직히 위에 질문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 409페이지는 장염비불효 세균과 젓갈에 관련 건 결국 뭡니까? 장염비불효가 식염을 농도를 가지고 있는 발효식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변할까 이거입니다. 결국 발효식품 뭡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발효를 시켜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발효식품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젓갈, 액젓, 식염, 양념 젓갈이 있는데 결국은 그 식염 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장염 비브리오가 생육을 억제를 시켜야 사람이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장염 비브리오는 온도를 따라가서 식염 농도가 2, 3%에 잘 살아요. 그게 기출문제 1차요. 7%에서 생육을 해요. 근데 15% 정도만 넘어버리면은 장염 비브리오가 억제나 사멸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젓갈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하나 포인트 놓았습니다. 또 하나, 온도로 들어가면요. 온도가 상온 10도 이하면은 얘가 또 발육을 못해요. 정지되는 억제가 돼. 그래서 좋은 저장 콜드체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포인트예요. 발효식품 한다 그러면 다른 온도 문제는 발효식품 아니라도 항상 좋은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발효식품의 핵심은 뭡니까? 소금 농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농도 쪽으로 많이 제가 찍어준 거죠. 야, 이건 또 참 특이한 거는 그 수송 후 공정 과정에 따라서 다르죠. 젓갈, 액젓, 네, 이거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야, 이것도 이거 별도로 그거 해야 됩니다. 딱 눈에 딱 들게 요 특이하게. 이거는 이제 발효식품의 젓갈의 종류를 적어할 때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1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공정에 따라서 발효, 숙성 후 그러니까 책에 몇 페이지 있는 걸 요약을 해서 적은 거예요, 제가. 이게. 그래가지고 젓갈, 액젓, 식혜, 양념 젓갈이 있는데 그리고 양념 젓갈 같은 거는 그러면 그 젓갈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그 새우젓 같은 거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껍데기에 있어가지고 그 33% 뭐 20 몇 프로 뭐 30 몇 프로까지도 소금이 들어간대요. 소금 농도가. 근데 이제 보통 소금이 15% 20% 이상이다 23% 넘어가지고 이렇게 발효가 이제 되잖아요. 같이 해가지고 장염 비브리 같은 걸 죽입니다. 그런데 저염 젓갈은 뭐냐면 소금 농도가 그 맛을 위주로 저염 젓갈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 농도가 5%나 7% 정도 들어가요. 그럼 결국 장염 비브리오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중에 파는 저염성 그 젓갈 같은 거 있잖아요. 맛을 내는 거, 그거는 장염 비브리오를 조심해야 돼요. 자, 장염 비브리오를 조심하기 위해서 뭡니까? 온도를 좋은 콜드체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콜드체인은 5도씨 알로가 이제 그 좋은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야 양쪽에 같이 들어가야 좋은 젓갈이 상품화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준까지도 요구하네. 할렐루야, 감사히 보사. 오늘 제가 지금 그 사진 찍어 와서 올리지는 못해서 이게 양이 없어가지고. 난 그런 식으로 지금 거기서 다시 이게 맞다 보다 포인트가 뭔가 교수는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장염 비브리오가 바로 식품 됐다. 얘가 생육을 못해가지고 식품의 안정성, 사람의 수산물을 먹고 나서 젓갈 같은 거 먹고 나서 배탈이 안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물어보는 거 그 교수 얘기는 그게죠. 그러면 두 가지 잠깐만요. 일반 그 전통 젓갈은 소금 농도가 많기 때문에 장염 비브리오는 막 날아갑니다. 근데 저염 젓갈은 소금 농도가 5% 7% 하면서 맛을 그 숙성 과정도 작고 짧고요. 2, 3개월인가 뭐 되고 맛도 내기 때문에 역시 소금 농도가 작습니다. 짠맛이 안 나죠. 그럼 결국은 장염 비브리오가 삽니다. 장염 비브리오가 활성화되니까 좋은 저장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일단 끊고. 근데 일단